네, 반갑습니다. 권순택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46페이지 중성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성대는 건축 방화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사 시험에는 그동안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11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층 건축물 건설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층 건축물 부속실 재현 설비에서 연돌 효과 문제가 큰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직접 연관되는 중성대 관련 사항이 앞으로 기술사 시험에서도 많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의 중요도는 A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급 표기를 했는데요. 저는 강의할 때 항상 챕터의 중요도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A급, B급, 특급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도는 시험 출제 빈도와 출제 예상도를 고려해서 정한 것입니다. 중성대는 실내 화재 생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중성대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실내 화재 생산부터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실내 화재 생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화재실의 단면입니다. 실내 화재 시 그 진행되는 메커니즘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실의 바닥에 가연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불이 붙어서 이제 화염이 발생되었을 때, 우선 열기류가 이렇게 발생되겠죠. 자, 그럼 하나씩 그 단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열기류가 발생이 되면은 온도가 상승이 되고, 공기 온도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온도가 상승되면 공기가 팽창이 되겠죠. 공기가 팽창되면 공기 밀도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팽창이 되면 압력이 상승되겠죠. 압력이 상승하면 부력이 발생합니다. 부력이 발생하면 그 부력의 힘으로 연기가 상승을 하죠. 연기가 상승하면 또 배출로 또 이어지겠죠. 연기 배출로. 자,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수직 샤프트가 형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수직 샤프트가 형성이 되었다고 봤을 때, 수직 샤프트 내의 부력으로 연기가 물론 상승을 하는데, 그 수직 샤프트 내의 부력을 압력차가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부력을 스택 이펙트라고 합니다. 스택 이펙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연돌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굴뚝 효과, 또는 드래프트 이펙트,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스택 이펙트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실내에 그 압력이 상승했고, 그 압력 분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력 분포도에서
여기는 이제 정압 플러스, 여기는 이제 부압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 상부에는 실내 압력이 실외 압력보다 더 높아지죠. 압력이 상승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부에는 반대로 실내 압력이 실외보다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지점에, 중간 지점에는 실내 압력과 실외 압력이 동일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 지점을 중성대라고 합니다. 자, 중성대 개념이 이제 이렇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가서 자, 교재에서 실내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한 만큼 공기 밀도가 감소하고 공기 팽창에 의하여 압력이 상승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실내 상부 압력은 실외보다 높고 실내 하부의 압력은 실외보다 낮아진다 그랬죠. 또 그 높이의 중간 지점에서는 실내외 정압이 같은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중성대로 한다. 좀 전에 이제 실내 화재 성상에서 뭐 설명은 다 되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실내 화재 시 계급의 압력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외 압력차, 즉 델타 P. 예, 델타 P는 실외의 압력 P0 마이너스 실내의 압력 PI. 이것이 이제 델타 P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여러분들 유체역학 할 때 많이 다뤘던 식 있죠. P 이퀄 감마 H. 이게 바로 P 이퀄 감마 H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감마는 이제 비중량, H는 이제 위치수도. 그러면 요 감마는 다시 또 이렇게 보면은 비중량은 감마 이퀄 로 G. 자, 로는 여기서 밀도죠.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리고 요 밀도가 바로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을 이제 결국 대입하면은 요 식이 감마 H죠, 결과적으로. 감마 H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중량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비중량 산출할 때 T분의 자 1.293 이것은 이제 0도씨 때의 비중량, 0도씨 때의 공기 비중량. 그리고 9.8은 중력 가속도, 273은 0도씨 때의 절대 온도.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바로 요것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을 또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종적인 압력차, 즉 차압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116회 문제에서도 차압을 계산하라는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근데 거기서 공식을 별도로 유도하는 이제 문항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차압 계산을 하는 그런 문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도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계급의 면적과 높이와의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인데 요게 또
요거는 중성대 높이 산출할 때, 요 식이, 쓰입니다, 또.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 H는 이 전체 높이, 이 전체 높이. 그 다음에, 중성대를 기준해서, 이제 그 하부 높이를, 스몰 h1, 상부 높이를 스몰 h2, 그 다음에 계구부는 이제 a1, a2,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온도, 절대 온도를 이제 대입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h1을 빼내면은 중성대 높이를 이제 산출할 수가 있죠. 자, 요에 대해서 이제 계산 예는 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계구부 크기에 따른 중성대 변화. 자, 요것도 요번에 그 116회 그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요 그대로, 요 그림을 요렇게 그리고 그대로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요 책에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계구부가 상부와 하부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중성대가, 압력 분포가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점선을 따라 이렇게 돼가지고, 압력 분포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중성대가 여기 됐는데, 만약에 계구부가 하부가 더 이렇게 적어졌을 경우에, 적어지게 되면, 압력차가 실외와 실내가 압력차가 더 커지죠. 커져가지고, 결국 압력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적게, 압력차가 더 적어져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압력 분포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중성대가 바로 이제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성대입니다. 그래서 당초 중성대가 요 위치였는데, 이 위치로 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계구부 면적에 따라서 중성대 위치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도 이제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면 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성대 관련 계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요번에 그 116회 그 문제에 이와 뭐 거의 동일한 게 나왔는데요. 단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그 2m로 해서 한 개 층에 대한 화재실 높이를 2m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요번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60m로 나왔죠. 근데 60m 그것은 그 계단실 전체 높이를 이제 60m로 본 겁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 계단실도 하나의 실이니까 그 실로 보고, 그 다음에 한 개 층에 대한 그 실이나 계단실이나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방식도 동일합니다. 뭐 그렇게 그대로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고요. 단 또 그 계구부 크기는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상부 계구부나 하부 계구부를 동일하게 봤지만, 그 시험 문제에서는 요 계구부는 상하부가 다르게 그렇게 나왔죠. 뭐 그것도 그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 계구부 크기가 달라도 이렇게 대입만 하면 되니까요. A1, A2 이 대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 여기서는 이제 풀 때는 여기는 이제 A1, A2 즉 상하부 계구부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필요가 없고 그 나머지 남는 게 이제 요거죠. 요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일단 온도를 대입하면 이렇게 873분의 298. 자 298은 외기 온도가 25도라 했으니까 25 플러스 273 절대 온도 하니까 298이 됐고, 그 다음에
873은 실내 온도가 600도로 했으니까 600 플러스 273. 그러면 이제 873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H1을 뽑아내면 되는데, 그 H1을 뽑아내려면 이제 조금 계산을 또 해야죠. 계산을 해서 뽑아내는데, 그게 좀 번거로우면,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쭉 대입하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0.51m. 자, 이것은 H1, 즉, 하부에 대한, 중성대 하부에 대한 계곡 크기죠. 자, 여기다 보고, 이거 이제 중성대로 보고, 중성대로 볼 때 하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중성대 하부 계곡 높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상부는 H2가 되는 거죠. H2.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H1을 구하고, 요게 이제 중성대 높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이까지 높이, 중성대까지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실내외 압력차, 즉 차압. 이번에 116회 시험에서도 요것도 실내외 차압 구하는 것까지 이제 나왔죠. 실내외 차압 계산. 이거는 다른 교재는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요 중성대 높이 산출하는 까지는 다른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실내외 차압 계산하는 문제는 다른 교재에는 좀 보기 드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교재에는 초판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차압 계산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요 그대로 이렇게 아까 공식 유도한 거에서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바로 그냥.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H2인데 아까 구해놓은 거는 H1 아닙니까? 이게 H1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H2를 이제 구하면 그 전체 높이에서 H1을 빼면은 H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이렇게 11.4 파스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실내외 압력차 차압, 하단부의 차압. 요것은 또 요 그대로 하는데 요 H1을 대입하면 되죠. 하단부니까 H1을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은 하부는 중성대로부터 아랫부분이라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력도 그 부합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부합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마이너스 3.9 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교재에는 중성대 관련 내용이 2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16회 중성대 관련 문제만 하더라도 다른 교재에는 보기 드문 차압 계산 문제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심 소방기술사 교재는 내용이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충족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탁월함의 최고는 간결함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명언의 원조는 세계적인 사상가이죠. 맹자입니다. 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또 세계적인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와 동일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교재를 집필할 때나 강의할 때 항상 이런 간결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답안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작성해야 합니다. 절대 답안 분량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채점위원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답안의 조건은 첫째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간결해야 됩니다. 여기서 간결해야 한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적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답안 분량은, 즉 채점위원이 가장 좋게 보는 답안 분량은 25점짜리는 2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 반 정도. 그 다음에 10점짜리는 1페이지 이내입니다. 이것이 채점위원이 가장 좋게 보는 답안 분량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만의 답안을 쓴다, 특화된 답안을 쓴다 하면서 정작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벗어난 채 너무 장황하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답안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 찾아보고 비교해봐도 이보다 더 좋은 답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재 내용 그대로가 제일 좋은 답안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다 결론 부분은 교재와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인 의견 등으로 특화하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어지간히 제대로 하지 않고는 교재와 동일하게라도 쓰라고 하면 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요령 있게 공부한다면 그 공부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강생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즉, 강의하면서 교재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특히 공부하는 요령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